안녕하세요. 비타아빠입니다. 오늘 11월 5일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20만 불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제 제가 방송 시작하고 비트 포지션 잡았던 거 이제 롱 포지션 진입했었는데 지금 비트 상승 나와주면서 좀 이들을 좀 지워볼게요. 지금 비트 상승이 제가 포지션 여기서 잡고 나와주면서 대략 지금 130%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2만 불 정도 수익 내면서 지금 20만 불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 비트 롱 포지션 잡아놓은 부분이 수익 증진에 좀 도움이 컸는데 이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냐면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들을 보시면요. 지금 막 조정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상승분이 급박하게 연출이 되면서 이더가 상승이 나오고 이제 도미넌스를 좀 흡수하는 것 같았지만 알트들의 상승은 사실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죠. 리플 같은 경우는 봐도 엄청난 상승분을 연출해 주면서 지금 4,000원 돌파를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조정분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트롱을 반대로 잡았다. 저는 비트가 결국에 10만 불은 터치를 하고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알트의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비트 롱 포지션을 잡았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장기 포지션 제가 이제 제 중장기 매매하는 본 계좌에 보시면 이더리움이랑 세이코인 제가 포지션 잡아놓고 지금 세이 277%, 이더리움 270% 이렇게 수익 만들어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쭉 들고 가는 코인입니다. 지금 세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 목표가 도달을 못했고 알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중장기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브리핑을 좀 해드리자면 오늘 이제 제가 비트랑 이더 비트는 이제 위에 상단 부분 터치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롱 포지션 정리를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도 돼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 채널 안에서 또 상승분이 연출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아직 수익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들고 가야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불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만 반대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왜냐 개미들을 털어내고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우리는 항상 이기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어떤 심리로 어떻게 시장에 접근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SEC의 이 의장이 폴 애킨스로 지명이 됐습니다. 폴 애킨스는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라고 하고요. 이 폴 애킨스 전에 누구였죠? 게리 겐슬러였는데 이 게리 겐슬러는 22년도 11월 우리 솔라나 폭락하면서 FTX 파산되고 이때부터 23년도 이 코인 시기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빙하기를 끌고 왔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 게리 겐슬러로 인해서 이제 코인 시장의 조정장과 홍보장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번에 이 SEC 의장이 다시 폴 애킨스로 트럼프가 임명을 하면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냐. 이 폴 애킨스가요 이 조지 워싱턴 때 행정부 당시에 공화당 출신의 SEC 위원이었던 애킨스는 규제 완화를 강력히 옹호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SEC의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장 주도형 접근을 강조해왔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친암호화폐 정책 캠페인과도 일맥상통하다. SEC 위원을 재직하다 리먼 브러스 사태 직전 자리에서 물러났었고 패트맥 글로벌 파트너스를 설립하면서 입지를 다져왔었다. 암호화폐 업계, 금융거래 회사 등을 고객 등으로 두고 있다. 완전 친암호화폐 인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 친암호화폐 SEC 의장이 취임하게 됐을 때 이 지원과 규제 완화의 상승작용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의 집행 위주 규제 정책과는 다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즉, 이 SEC 의장 폴 애킨스로 인해서 25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상황을, 좋은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물량 매집을 하고 더 크게 상승분을 뽑아내기 위한 일종의 단계,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알트 조정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오전에 이제 리플 포지션을 조금 진입을 해봤습니다. 이 지지라인 터치를 해주길래 3,500불 정도 이제 숏 포지션을 좀 잡아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숏 포지션을 잡았음에도 지금 당장은
상승분은 위아래로 옮겨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 한번 조정이 온 다음에 다시 상승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물론 이때 숏을 잡으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너무 불확실해요. 왜냐? 리플은 이미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해줬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말을 올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내려오면서 그 전에 지지 라인이었던 이 라인을 지금 터치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추매를 좀 하면서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제가 뭐에 미쳐있죠? 저는 이 손익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손익비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해요. 이 손익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알트 숏 포지션은 나쁘지 않다. 제 입장에서 지금 시드를 충분히 불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공격적인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리플 숏 포지션 매수에 들어갔고요. 이제 계속해서 추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물량을 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흡성대법으로 도미들을 다시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비트 도미넌스를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지금 보면 뭐 4시간 봉으로 좀 봤을 때 다시 하락이 나오다가 4시간 봉 기준으로 올리고 있다. 다시 도미를 좀 빨아들이고 있죠. 이 도미를 빨아들이면서 알트들이 비트한테 도미가 빨리면서 이제 하락이 단기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거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도 보셨을 때 알트들, 오늘 아마 지금 장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어제 알트 매수해 놓으신 분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현물만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진드건이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기준으로 지금 이런 그림을 연출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 손익비가 나올 때까지, 손익비가 나오는 부분까지 기다렸다 추매를 하면서 내가 평단을 낮춰놓고 상승분을 더 크게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가능한 지금 그런 장이에요. 왜냐? 비트 도미넌스를 비트가 잠깐 흡수했지만 추세 자체는 비트가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알트 상승장이 올 수가 있다. 왜? 지금 1월에 이제 트럼프 취임이 예정이 되어 있고 불장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요, 리더 도미넌스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차트는 이런 방향으로 가죠. 이 조정 부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조정 부근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글들이 많잖아요. 불장 때 이제 어땠었는지, 21년도 불장 때, 뭐 17년도 불장 때, 지금 현재 상황은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도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0년도 불장 때라고 본다면 이때부터 이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인 빙하기 때 계속 우하향 차트를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올라가는 단계라고 봤을 때 25년도는 이더리움 도미넌스, 즉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추세를 이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쵸? 지금 보셨을 때 이제는 상승분이 연출이 돼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게 언제야? 24년도 말 25년도 초에 좀 올려주면서 이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정세가 지금 트럼프가 신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신규 자금이나 나스닥 쪽 전통금융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트나 이더의 상승은 좀 예견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알트 불장이 한번 오면서 이런 파동을 만들어줄 때가 됐다는 거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의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 상승 그래서 지금 계속 들고 가고 있는 거고, 세이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지점에 아직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좀 지켜보면서 가지고 갈 생각이다. 지금 오늘 리플 이렇게 제가 좀 숏포지션 진입을 한 이유는요, 알트에 지금 가장 큰 상승 변동성이 있었던 리플을 가지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추매를 또 하면서 어디서 숏 포지션 스위칭을 하면서 다시 상승분, 좀 자리매김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요, 지금 보면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서 삼각수렴을 만든다고 해도 충분히 이런 상승분이 연출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숏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지금 이 부분, 만약에 이 부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얘네 다 없다고 가정하고요, 여기 이 지지라인이 만약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익비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 지점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면 손익비 엄청나게 나오죠. 이런 손익비 다음 타점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약간의 모험수를 두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1,500불 정도 손실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요, 전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전체 시드에서 20만 불이란 시드에서 5,000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추매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담을 수 있거든요. 담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왜 포트폴리오 비중이 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냐면, 담을 수 있을 만큼 계속 담았을 때 최악의 경우에 계속 담았어요. 근데 얘가
청정도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평단이 높아져 있고 또 손익비로 떨어지는 수익을 전부 다 낼 수 있고 여기서 롱 잡으면서 반등까지 먹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플을 제가 선택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변동성.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좀 진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개미들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트들 조정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조정을 좀 주다가 또 충분히 상승분이 연출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샌드박스도 보면은 어제도 새벽에 고점을 뚫었다가 잠깐 조정받고 또 뚫었죠. 그러면서 계단식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와줄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더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 이더가 지금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이더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면 충분히 더 많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매수 타점이 나오겠죠. 새로운 매수 타점 나오면 현물로 담을 수 있는 거고 또 선물로 롱 포지션을 좀 취하면서 우리가 급격하게 좀 많은 수익을 시드를 늘려갈 수 있다.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연도에 산타랠리 때 우리가 좀 미리 현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들을 담아놓을 필요도 있겠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가장 좋은 바닥 지점에서 매수를 해놓으면서 뭐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레버리지를 굳이 막 높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낮게 레버리지 설정해서 분할 매수하면서 충분히 상승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12월에는 뭐 산타가 있죠. 그리고 1월 트럼프, 취임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다만 여기 사이에 이제 12월 12일날 이제 내만여의 날 이제 선물 옥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때만 좀 우리가 주의를 해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면 포지션 정리하고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때 만약에 큰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이 오겠죠. 근데 만약에 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또 매도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숏 매도를 포지션 진입을 통해서 날짜 잡아드릴게요. 10일부터 23일 뭐 이때까지 한 11일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일에 이제 관망하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기 위한 좋은 손익비 자리를 우리가 자리만 잡아놓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23일 날부터 25일 뭐 이제 센터랠리가 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런 다음에 연말에는 무조건 조정 나올 겁니다. 이제 1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 과정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20만 불 돌파를 했지만 이번 연도 말까지 즉 지금 남은 한 달 정도 되죠. 제가 최소 30만 불 이상 돌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9만 불로 시작한 100만 불 챌린지 어쨌든 간에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더 좀 템포를 올려서 우리 구독자분들 좀 많이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좀 본격적인 매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리플 또 내려왔죠. 아까 뭐 마이너스 30% 이랬지만 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뭐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볼까요? 한 16%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터치를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300% 이상의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진입을 했다. 물론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진 않고 분할 매도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손익비를 가지고 또 여기서 이 언저리 지금 보면 여기 언저리 있잖아요. 이 언저리 도달을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위로 역시나 너무나 좋은 매수 손익비 자리가 나온다. 이 비값대로 지금 계산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너무 올랐어요. 사실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노란선 기준 그 아래에도 계속 상승분이 연출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파 뭐 2파 엘리엇파던 관점으로 그냥 접근했을 때 2파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 나오고 3파 가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리플 5,000원 간다 6,000원 간다 이런 얘기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게 조정 부근에서 잘 지지받으면서 바닥 다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하락 채널 만들면서 여기서 임펄스 파동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세이가 딱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월드코인도 이런 그림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여기서 올라와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익절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락 채널 그으면서 여기서 작은 임펄스 파동 나와주면서 5파 때 또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삼각수렴도 되면서 상승 쐐기형 패턴도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전부 다 체크해야 되고 보조지표나 기술적 분석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거 손익비. 너무 중요해요. 손익비를 잘 다루는 사람은 차트 위에서 진짜 마술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 위에 마법
영업사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의 마술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손익비는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제가 지금 20만 불 달성하면서 이 챌린지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기는 싸움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10%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3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손익비가 확보된 자리에서만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야 아빠야, 왜 여기서 그러면 숏을 들어갔어? 아까 들어가지 그랬어. 지금 또 한 번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봤을 때 여기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들어갔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알트코인 흐름이 어때요? 오른 애들 또 오르죠. 또 돌파해서 올라가면 물론 그때 숏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더 도미넌스를 지금 비트가 흡성대법으로 빨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빨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천정부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매매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혼자서 매매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여기서 리플 맞아요. 여기서 숏 잡고 더 올라가서 계속 추매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저의 영상이나 저의 라이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시청자분들, 비타빠가 여기서 숏 쳤네? 나도 숏 쳐야지 하고 숏 들어갔는데 더 올라가. 그러면 그분들은 청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지금 이 자리 봤을 때요, 지금 지지라인이 확보가 되는 이 부분, 터치하고 못 내려갔었던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뚫어주는 이 세 번째 트라이 때는 뚫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뚫렸을 때 이거는 지금 이 포지션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뚫렸을 때 만약에 내려가게 돼서 이 박스권 안에만 들어오면 이때는 완벽한 손익비 자리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즉 바둑도 그렇죠. 최소 두 수 앞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체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선물 매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당장 눈앞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 다음 내가 진입할 포지션에 있어서 이 다음 포지션이 얼마만큼의 손익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위한 지금 모험수를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시드 얼마 들어갔어요? 5,000불 들어갔습니다. 5,000불. 20만 불 중에서 5,000불 들어갔어요. 비중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찰병 보낸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려와 주면 이 수익은 공짜 수익 고마워, 너무 좋다, 땡큐. 근데 여기서 들어갈 때는 이 지금 들어간 금액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더 실리게 될 거다. 왜?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감수할지언정 위로 3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일 입 아프게 여러분께 손익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지금 매매할 때 뭐뭐 활용했었죠? 도미넌스 활용했고, 뭐 보조 지표들이나 기술적 분석, 뭐 차트 패턴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선고할 때만 활용했지, 시장 정세 흐름이나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고 지금 매매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9만 불로 2배 넘게 시드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아무리 여기다가 작도를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막 설명하면 엘리엇 파동이고 RSI고 MACD고 저도 다 알아요. 볼린저 밴드고 뭐고 다 쓸 수 있죠. 써서 설명을 한다고 한들 만약에 결과가 9만 불에서 3만 불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은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이렇게 되고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팔았는데 막 올라가. 어제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국에 결과가 중요한 게 이 매매고, 지금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상황 보면 일단 첫 번째, 비트가 도미넌스 흡수를 단기적으로 시작했다. 이 이유, 알트가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어. 리플, 샌드박스, 뭐 여기 뭐 말할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호재가 나왔어. 뭐 있었어? SEC 위원장 교체, 친암호화폐 인입, 이런 뉴스 나오면요, 일단 단기적인 조정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세력들이 개미들 다 안 들이고 와요. 왜냐? 지금 여기서 중요 포인트,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개미들 안 빠집니다. 의심이 많죠. 하락하겠어? 어차피 계속 말아 올렸잖아. 이마를 계속 보여줬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심이 많은 개미들은 빠지지 않고 있다. 더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벼워지고 산타 랠리까지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현재 알트 하락을 좀 보고 있고, 비트 롱 포지션 유지. 다만 왜 이 롱 포지션 정리 안 하나요? 중장기적 관점, 그냥 12월만 두고 봤었을 때도 이더 도미넌스 회복하면서 알트 한 번 더,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근데 보시면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더 떨어지고 알트 떨어진다면서 도대체 왜 이더 롱 포지션 정리 안 해?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메인으로 보고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비중은 확실히 커요.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캘핑, 즉 나라는 사람의 매매가 기업이라고 따졌을 때 이 캐시카우라고 하죠. 현금 유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단기 사업은 숏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것도 비중을 아주 적게. 그러면서 이 부분이 왔을 때 보면은 뭐 좀 빨리 와줘서 조정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어. 이때부터는
그러면 남들 다 이제 공포에 질릴 때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유명한 말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공포에 살아. 이때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알트들도 다 줄줄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막 국내 코인 커뮤니티 이런 데서 시즌 종료니 뭐니 막 하면서 다들 패닉매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조용히 여기서 수익 낸 걸로 분할 매수 들어가자. 여기서 매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비가 수렴될 때 상승분 연출되면 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매도, 숏,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이탈이 돼버렸어. 아예.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하락 채널로 연출되는 거잖아.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월드코인에서 나왔었어요. 제가 월드코인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면 지금 월드 뭐 4,400원 뭐 이러는데 이게 진짜 엘리엇 파동으로 이때 당시에 보시면요 상승분 나오고 조정 나오면서 추세선 안에서 원래 엘리엇 3파가 연출이 되면서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뚫렸잖아요. 밑으로 아래로 이탈이 됐죠. 이 이탈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 하락 채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갔을 때 상승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근데 지금 이거를 좀 축소해서 봤을 때 리플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매수에 들어가 있고 리플을 가지고 그 과정을 여러분께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손실을 보면서 내가 이 과정을 지금 이 당시에 설명드린 것도 편집해서 영상본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설명드렸던 대로 흘러가면서 지지 않는 매매를 하는 걸 또 보여드리면 그러면 기술적 분석과 보조지표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을 하면서 그 예측 속에서 자꾸 내가 매매에서 실패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게 보조지표와 기술적 분석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체감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매매를 통해서 지금 20만 불이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100만 불까지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지금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여기 있고요. 좀 이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전 브리핑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 이제 추매 구간 제가 이따 보면서 추매해야 되면 또 추매 진행하면서 한번 슈어 포지션 잘 익절하는 모습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라이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저녁 시간에 변동되는 상황이나 또 재미난 상황 혹은 소식이나 정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 하나의 작은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초창기인데 제 라이브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수익으로 함께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